다음 40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전일야와는 한비자가 이렇게 써먹으라고 하는 법과 술은 현대에도 통용될까요? 훈민한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법술세를 함께 구사하라. 주감선생,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자 백가 중에서 법가의 한비자에 대하여 논의합시다. 한돌자, 그렇게 하지요. 한비자가 말하는 법과 술과 세라는 이론의 계보가 있겠지요. 문자신설, 예. 한비자가 말하는 법은 상황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술은 신불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한비자가 제창한 치국의 길입니다. 주감선생, 그러면 법과 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풍은신선, 한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불애와 상황 두 사람의 견해 중 어느 쪽이 나라에 더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열흘 이상 먹지 않으면 죽고 아주 추운 날씨에 옷을 입지 않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옷과 음식 중 어느 것이 사람에게 더 기묘하냐고 묻는다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사람이 사는데 꼭 있어야 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돌자, 한비자가 말한 법은 어떤 것입니까? 문자신선, 그는 국가에서 법과 술은 사람에게 있어서 옷이나 음식과 같은 것으로 따로 떼어내서는 안 되며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는 법이란 먼저 관청에서 공포합니다. 법을 지키면 상을 받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상과 벌이 분명하게 시행된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마음으로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법이란 백성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법령을 말합니다. 이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군주에 복종하면 상을 받고 저항하면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주감선생, 한비자는 법과 술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켰다면서요? 홍은신선, 그렇습니다. 상하은 법을, 신불에는 술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술은 통치하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한비자는 상황의 법과 신불의 술을 이어받았습니다. 한비자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인재의 재능에 따라 관직을 주고 직책을 맡긴 다음 군주는 그 신하들의 능력을 평가하여 생사여탈은 목숨을 살려주거나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생사여탈의 고난을 장악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군주가 관직 임명과 일 처리에 대하여 공을 세운 자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을 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일, 신하들을 심사하는 일 등에 대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2. 한비자가 말한 법과 술과 세의 필요성. 한돌자, 제왕의 통치술에서 법과 술이 꼭 필요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문자신선, 통치에서 법과 술의 중요성은 군주에게 술이 없으면 바보처럼 멍청하게 윗자리를 차지하는 꼴이 되고 신하에게 법이 없으면 밑에서 난리를 피우게 됩니다. 따라서 법과 술의 두 가지는
제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도구이며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영리하고 지혜로운 군주가 법과 수를 장악하여 운용하는 종합적 원칙은 절기에 맞추어 농사를 지어 재물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세금 제도를 정비하여 빈부를 고르게 해야 합니다. 형벌을 엄격하게 하여 간사한 악행을 끊는 것입니다. 주감선생, 한비자가 말하는 제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도리는 풍운신선, 예, 백성들이 땀을 흘려 일해서 부를 쌓게 합니다. 직무를 잘 처리하면 귀한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주고 공적을 세우면 상을 줍니다. 군주의 인자한 은혜만을 바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다라고 지적합니다. 3. 한비자가 말하는 법과 술과 세의 비법. 주감선생, 한비자가 말하는 법과 술을 쓰는 비법이 있나요? 문자신선, 예, 있고 말고요. 그는 또 법은 드러내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러나 술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며 생략적 지혜를 강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법은 널리 선전하여 집집마다 다 알게 해야 하고 술은 마음속에 꼭 감추어 드러내지 않으면서 백성을 통치하고 신하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돌자, 한비자가 말하는 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운신선, 예, 한비자가 말하는 세란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킵니다. 통치자는 말과 행동을 떠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영향력도 커집니다. 세를 탈 줄 알면 좋은 사람도 나쁜 자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능한 자를 기용하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지만 못난 자를 기용하면 천하를 어지럽히게 됩니다. 주감선생, 현명한 통치자와 간신은 어떻게 다른가요? 문자신선, 예, 통치자로서 현명한 군신은 자신의 권력으로 국가를 잘 다스립니다. 간사한 군신은 권력으로 백성과 어진 사람을 해칩니다. 현명한 군왕이라면 권세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4. 한비자가 말하는 법과 술과 세의 적용. 한돌자, 권과 세를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나요? 풍운신선, 예, 이에 대해 한비자는 우화 한 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보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마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 놀라 더 이상 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이 마차에서 내려 앞쪽으로 말을 끌고 아버지는 뒤에서 마차를 밀었습니다. 그 부자는 밭을 갈고 있던 조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조보가 마차 위로 뛰어 올라가 자리에 앉은 다음 고삐를 잡고 채찍을 드니 말이 달리기 시작한 까닭은 그가 말을 다루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감선생, 그러면 현명한 군주는 백성을 어떻게 다스린다는 것입니까? 문자신선, 예, 한 나라의 군주에 있어서 국가는 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주의 세, 곧 권력은 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기술이 없다는 것은 말을 다루는 기술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비자는 현명한 군주는 관리들만 잘 감독할 뿐이지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나무 줄기를 흔들면 나무 전체 잎사귀가 흔들리고 그물에 벼리를 당기면 힘들이지 않고 그물을 펼 수 있는 이치가 바로 이런 도리다 라고 말합니다. 5. 한비자가 말하는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비법. 주감선생, 군주가 나라를 직접 다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홍은신선, 그렇지요. 이익이 있는 곳에 백성들이 몰리고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일에 선비들이 목숨을 건다고 했습니다. 한비자는 군주가 나라와 백성을 통치할 때에는 직접 백성을 다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각급 관리들을 통하여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나무 전체를 흔들면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둥지를 틀고 사는 새들도 놀라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물을 잘 던지는 사람은 그물에 벼리만 쥐면 되고 그물코를 일일이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놀자, 군주가 관리를 잘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자신선, 예, 관리는 나무 줄기와 그물의 벼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군주는 이 관리들만 잘 다스리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 불을 끄는 일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들에게 직접 물동이를 들고 가서 불을 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들에게 채찍이나 지휘용 깃발을 들게 하여 수백 명의 백성들을 지휘하면 빨리 불을 끌 수 있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주감선생,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홍은신선, 예. 한비자는 또 백성들을 너무 사납게 압박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조보는 말을 길들이기 위해 백리를 가는 동안에 말에게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제나라 왕에게 조보가 말을 몰고 화원으로 들어서서 말에게 연못을 보여주고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말은 갈증을 참지 못하고 조보가 고삐를 당기며 말리려고 안간힘을 다했지만 기를 쓰고 바로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 물을 마셨으며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존 본능을 박탈하여 백성들을 길들이려고 하면 오히려 반발만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하여 조보는 군주를 깨우쳤습니다. 한비자는 군왕의 강력한 통치를 위해서 유능한 인재를 기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비자가 말하는 군주의 용인법. 한돌자, 나라의 통치에 반항하는 불순 세력은 어떻게 처리하였나요? 문자신선, 예. 한비자는 강태공의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태공이 제나라의 제후에 책봉되었습니다. 제나라에는 동해에 숨어 사는 은사, 광률과 화사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는 천재의 대신이 되는 것도 싫고 제후와 사귀는 것도 싫다고 하였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그저 스스로 농사를 지어 먹고 우물을 파서 마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태공은 사람을 보내 이 두 형제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공단은 그 두 사람은 모두 성현인데 왜 죽였냐고 물었습니다. 강태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자들이 군왕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면 그들을 기용하여 신하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후들과 교류도 않겠다고 했으니 그들을 사신으로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농사를 짓고 우물을 파서 먹고 마시겠다고 하니 상벌도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큰 명망도 필요 없다고 했으니 지혜가 있다 한들 써먹을 수 없습니다. 또 군주의 녹봉도 필요 없다고 했으니 유능하다 한들 공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관리도 싫고 국가를 다스리는 일에 참여도 않겠다고 합니다. 이는 군주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주감 선생,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풍은신선, 예, 군주가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은 녹봉과 형벌 아닙니까? 이런 자들에게 네 가지 수단을 모두 동원해도 소용없다면 저의 법술세가 힘을 잃는 것이니 죽이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통치자의 권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라야 유능한 인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돌자, 한비자의 용인에 대한 어떤 신념이 있습니까? 문자 신선, 예, 유능한 인재는 법과 술의 요구에 부합하고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인재가 군주에게 소용이 있다면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또 친척이나 원수라도 추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비자의 이런 용인 철학은 지금 보아도 진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깊은 산속이나 동굴 속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요리를 하거나 소를 치는 목동이라도 현명한 군주는 그 지위의 비천함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재능에 근거하여 대담하게 추천하라는 것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여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자신의 몸과 지위를 존엄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주감 선생, 한비자의 법과 술과 세는 역사적으로 동서양의 모든 국가는 물론이요 현대에도 국가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근본이 되는 이론이라고 봅니다. 한돌자, 다만 역사적으로 동서양의 모든 독재자들은 부지불식 간에 한비자의 법과 술의 통치술을 그대로 적용하여 전쟁을 일삼고 백성을 철권 통치로 억압한 것 같습니다. 다음 41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화는 말썽 부리는 자녀의 해결책은 부자지기에서 찾아보세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이후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 전문 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